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라치입니다. 오늘도 방글라데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글라데시 과도정부의 노벨상을 탔던 무하마드 유노스 박사님이 학생들의 리더들에 의해서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그거를 수락하고 이제 유누스 박사가 과도정부를 이끌기로 했습니다. সর্বজন গ্রহণযোগ্য আন্তর্জাতিক খ্যাতিসম্পন্ন নোবেল পুরস্কার বিজয়ী ডক্টর মোহাম্মদ ইউনুসকে প্রধান উপদেষ্টা করে অন্তর্বর্তীকালীন সরকার গঠন করা হবে। 이 유눅스 박사가 누군가 하면 노벨상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다카 대학교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셨고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돌아와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셨었고요. 마이크로 크레딧, 무담보 소액 대출로 많은 사람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그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노벨상을 수여했습니다. 이게 제가 방글라데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거든요. 무담보 소액 대출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걸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유누스 박사가 방글라데시에 돌아왔을 시절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쿠데타, 엄청난 방글라데시 홍수, 그래서 기근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입니다. 국가는 엄청 가난했으며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유누스 박사가 경제학 교수로 있을 때 방글라데시의 홍수 이후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가난이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আপনাদের অবস্থা কি, খাওয়া দাওয়ার অবস্থা? খাওয়া দাওয়ার অবস্থা স্যার, আমরা গরিব মানুষ, কি খেতে পারি? খাওয়া দাওয়ার খুব কষ্ট। কষ্ট বলতে কতক্ষণ আগে বা কদিন আগে ভালো করে খাইছেন? ভালো খাওয়া স্যার আমরা কই। তো আপনি পরে কি করে খাবেন, এটা সম্বন্ধে আপনার কোনো ধারণা আছে? কি করে জমি খাবো স্যার? হ্যাঁ? জমি জমা নেই, কি করে খাবো? 그때 가난을 해결하고자 직접 서민들의 삶을 둘러봅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누스 박사가 빈곤과 싸우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0, remember. Zero net carbon emission, zero wealth concentration, zero unemployment. That's a 30. 이 당시 유누스 박사가 이제 인력거를 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릭샤를 끄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인력거를 빌려서 하루 종일 일하고 수익의 절반을 인력거를 빌린 값의 이자로 갚으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을 봤고요. 인력거를 끄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돈을 다 갚지 못하고 가족들이 다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게 됩니다. 쫓겨나게 했던 돈이 20달러였다고 합니다. 딱 20달러.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왔을 때 20달러 때문에 한 가족이 내팽겨쳐진다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이 원래 항상 그 빈곤이 없는 세상을 꿈꾸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무담보 소액 대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빌려주는 건 아니고요. 절대적 빈곤, 일을 하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땅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인력거를 빌려서 끄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미쳤냐 이러죠. 이제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우려가 다르게 빌려간 사람 중 60%가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98%의 사람들이 대출을 다 갚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가난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제 바라봤던 유누스 박사는 이 시스템이 먹힐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짜 수많은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건져내며 2006년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이제 한국 NGO에서 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릭샤 아저씨들한테 먼저 릭샤를 하나 사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거를 갚게 해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릭샤를 다 갚으면 또 릭샤를 한 대 또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저씨는 자기는 자기 릭샤를 끌고 하나는 또 렌트 회사에 맡겨가지고 그걸로 또 돈을 벌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NGO 시스템이 있거든요. 한국 NGO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 지금 유누스 박사가 했었던 것에서부터 조금씩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학생 리더들이 유누스 박사를 뽑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우선 총리가 있던 정당 혹은 지하가 있었던 BNP 혹은 무슬림 극단주의 자맛이라는 정당도 아니라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가장 불만이었던 게 이제 부정부패, 그 깨끗한 정부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학생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누스 박사는 아무래도 서민들을 생각하고 현재도 인류의 빈곤이 없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데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전빵이겠죠. 국민들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고 서민을 위한 업적도 있고 그분이 경제학 박사이기도 하니까 뭔가 학생들이 원했던 조건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도 정부를 잘 이끌고 공정한 총선을 통해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물론 아직도 그 마이크로 크레딧이 찬반이 많습니다. 이게 좋다 안 좋다. 근데 확실히 방글라데시에서는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아프리카에서도 이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 교재로 나올 정도면 이분이 정말 많은 것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방글라데시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따까리 해보려고 했었던 그 시기에 방글라데시의 서민들의 마음을 들여봤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인도입니다. 이거는 진짜 루머가 굉장히 다양하게 돌았었는데요. 방글라데시가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인도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시겠죠. 원래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을 때 이제 1947년에 영국이 인도를 나눕니다. 두 나라로 파키스탄이랑 인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때 어떤 지형적으로 나눈 게 아니라 종교적 갈등이 너무 크니까 무슬림 많은데 파키스탄, 힌두 많은데 인도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그 옆에 지금 방글라데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방글라데시가 있는 땅에도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서 그 당시에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시킨 거죠. 그 당시에 현재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었던 힌두교인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텐데 그 힌두교인들이 대거로 캘커타로 이주하게 됩니다. 콜카타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힌두교지만 그들은 방글라말을 쓸 줄 알아요. 제가 방글라말을 할 줄 아니까 캘커타에 가서도 방글라말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유튜브를 보는 구독자 중에 캘커타인 사람이 꽤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벵갈리라고 불리고요. 1971년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던 시기에 방글라데시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자 이제 인도가 도와줍니다. 일단 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를 통치를 하려고 하려면 저기서부터 인도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그걸 막아주면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나 아직도 파키스탄과 인도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죠. 그거의 좀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영국에서 이 두 종교로 딱 나눠버리면서 힌두와 무슬림의 어떤 이런 대치적인 정치를 하시나는 현재 인도에 있는 모디 총리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근데 모디 총리는 완전 친힌두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슬림들을 굉장히 탄압하는 지도자로 알려 있거든요. 그런데 하시나는 그 모디 총리와 되게 친했어요. 사실 뭐 방글라데시가 인도한테 밑보이면 사실 이득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무슬림들은 당연히 무슬림들을 탄압하는 모디 총리를 좋아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반인도 시위가 엄청 일어났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모디 총리의 방문에 항의하는 반인도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를 비롯해 주요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이 반인도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মোদি একটা সন্ত্রাসী মোদি একটা গুজরাটের কষাই তারা ওদের ভারতে বলছে আর এই মোদি এই বাংলার জমিনে বাংলার জনগণ বাংলার মুসলমান তাকে দেখতে চায় না. 그래서 실제로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총리가 떠나고 힌두교 사원과 힌두교인들을 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을 되찾았다고 하는데 그 첫날 총리가 떠난 날 그날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학생들의 소행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전 야당이었던 이제 BNP 그리고 자맛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의 소행이라는 것이 이제 탄로났습니다. 인도에서는 현재 방글라데시 무슬림들이 힌두교인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인도 SNS에 뭐 방글라데시 힌두교 탄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돌아다니고 있으며 오늘 인도 타임즈에서도 방글라데시 힌두교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콜카타로 대거 이주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방글라데시 내부에서 힌두교 공격이 하시나의 총리와 인도의 작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힌두교 탄압 빌미로 방글라데시를 인도가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루머입니다. 이제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4시간씩 돌아가면서 보초를 쓰면서 힌두교 사원과 방글라데시에 있는 힌두교인들이 주거하는 지역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SNS로 루머 정정 포스팅 이제 맞대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힌두교 지도자들도 이제 루머를 정정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들을 보시면 무슬림들이 힌두교 사원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니까 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제 인도를 향한 수많은 루머들이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3번은 이제 BNP 전 야당의 수장이었던 칼라드 지아가 총리 사임 후 바로 다음날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8월 7일 오늘 집회를 열었습니다. 칼라드 지아의 아들이 15년 만에 방글라데시로 복귀한다는 내용이고, 이게 조금 이제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아가 연설을 하는 걸 봤는데 뭐 이제 드디어 뭐 독재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갑다. 그 다음에 경찰 파업입니다. 경찰들이 이제 학생들이랑 계속 이제 대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보복을 하면서 뭐 경찰관들 뚜레어 팬다든지 혹은 경찰서에 화재를 일으키다든지 해서 이제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 하면서 파업을 한 상황입니다. 8일부터 아마 다시 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방글라데시는 신호등이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거의 보통 이제 경찰들이 신호등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방글라데시 학생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정부 상태를 틈타 뭐 금품 갈취라던가 아니면 도둑질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하시나 정당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오피스들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학생들의 소행이 아니라 BNP, 그러니까 전 야당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많은 방글라데시 국민들과 연예인들이 이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얘기한 건데요. 우리가 독재자를 쫓아냈지만 새로운 정부가 생기면 공공기관은 다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 다시 짓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 세금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 좀 자제합시다. 또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들을 되게 비판했고요. 한 고위 간부들 21명인가 벌써 죽은 채로 하체가 발견이 됐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살인들 또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비난 또한 자제해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깨어있는 이 시민의식이죠. 실제로 이제 연예인과 유튜버들 중에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뭐 팔로우 취소를 한다거나 뭐 이런 캠페인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দালাল সাকিব চোরের বাচ্চা টুকাই সাকিব বুয়া সাকিব. 또 방글라데시 의류 공장이, 방글라데시가 이제 의류로 굉장히 지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방글라데시 경제 주축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의류 공장이 문을 열었다가 오늘 문을 연 공장에 방화를 해서 다시 공장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네, 5번째 뉴스, 학생들의 협력입니다. 시위 때 학생들이 이제 결집하고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하는 이 통신망으로, 네, 인스타그램 그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시위 때 부상을 입은 사람들한테 이제 치료비로 사용하기도 하고, 혹은 뭐 깨끗하지 않은 도시를 막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사람 파견시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도로도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한 뭐 힌두교 사원의 지원을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사원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지키고 있다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학생들이 가서 사원을 지키기도 하고요. 또 강도들이 나와서 어디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가지고 무질서 상태를 좀 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틈을 타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을 다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도로 정리하고 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6번은 하시나 집권 당시 부정부패로 먹은 돈을 공개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반 식료품 가격이 하락
됐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해먹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금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이것도 좋은 뉴스인데, 언론의 자유가 회복됐다. 하시나 총리가 이제 있을 때, 통치할 때 SNS에 정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런 기자나 저널리스트들이 거의 다 체포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언론의 자유가 없었어요. 실제로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도 선거가 다가오거나 이럴 때 하시나 총리나 뭐 혹은 선거에 관련된 것 자체를 이제 학생들이 아예 카메라 앞에서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를 했다 해도 꼭 편집해달라고 하고, 진짜 너도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시나 총리가 떠나자마자 지금 정상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학생들의 포스팅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글라데시 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나라 복구와 보호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멋있습니다. 이 지금 상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들의 노력이 절대 물거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획득한 민주주의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I thought I was good enough. I gave you all I had for nothing. I threw all of my cards on the floor and I showed you my hand and I lost it all. I tried not to disappoint you, but you had me at my lowest point, yeah. The only way was up and I saw what we had was no longer worth fighting for.